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희쌤과 함께하는 매일 국어공부 비문학 시간 167번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1문단.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향할 때 쓰이는 종을 범종이라 한다. 범종, 여러분 동그라미. 범종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유입된단 말은 들어오면서, 그러면 불교의 원산이라 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인도,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만드신 거죠. 네, 들어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찰이나 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퍼져 나갔다. 중국 종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종은 각각 독특한 조형 양식, 조형이라는 말은 형태, 겉으로 드러난 만든 형태의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조형 양식은 신라에서 완성되었다. 신라에서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을 주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주조 기법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범종 주조 기법이 훌륭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은 조선 초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으로 이어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 초기를 기준점으로 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후대의 범종으로 개성되었다.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조선 초기까지, 즉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유지가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 신라 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놓는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불국사에서 에밀레 종 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또 뒤에 문제 부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불룩하게 생겼다. 이게 여기가 요렇게 불룩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와 달리 중국종이니까 달리니까 차이점, 우리가 차이점을 잘 살피면 좋겠어요. 중국종은 몸체의 하부가 팔자로 벌어져 있으며, 팔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다는 거야. 벌어져 있으며, 일본 종은 수직 원통형, 우리 원기둥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어 있다. 생김새가 좀 다르다. 범종의 정상부 윗부분에는 종을 매다는 용 모양의 고리인 용류, 동그라미 있는데, 신라 종의 용류는 쌍용 형태인 중국 종이나 일본 종의 용류와는 달리 한 마리 용이다. 용이 한 마리, 중국과 일본 종은 용이 두 마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용류 뒤에는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이런 것들, 우리가 보조사이죠, 문법 공부한 친구들, 온리원이라는 거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통이 있다. 음통은 공기통, 소리가 나가는 통이야. 소리가 더 넓게 울리는 게 있죠. 자, 3문단. 주조 공법이 발달했던 신라의 범종에는 섬세한 무늬들이 장식되어 있어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차이를 보인다. 어떤 무늬일까요? 신라 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각 상대와 하대라고 부르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띠가 있는데, 여기에는 덩굴무늬나 연꽃무늬 등의 불교적 상징물이 장식되어 있다. 상대 바로 아래 위쪽이죠. 네 방향에는 하다리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 유곽이 있으며 그 안에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된 유두가 9개씩 있어.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는 일본 종이나 유두와 유곽 모두 존재하지 않는 중국 종과 차이를 보인다. 차이점, 여러분 차이점을, 세 나라의 범종의 여러가지 차이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에는 타종 부위인 당좌가 있으며, 타종이란 말은 종을 치는 부위예요.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천인이니까 천상의 선남, 선녀를 말합니다. 가로 세로의 띠만 있는 일본 종과는 차이가 있다. 3문단.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미약한 변화라는 말은 거의 뭐 미세한 거의 변하지 않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계승된다. 고려 전기에는 상대와 접하는 종의 상판 둘레에 견대라 불리는 어깨 문양의 장식이 추가가 되고, 유곽과 당좌의 위치가 달라지며 천인상만 부조되어 있던 부조란 말 조각 되어 있던 자리에 삼존불 등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고려 후기로 가면 전기 양식 견대가 연꽃을 세운 모양으로 변하고, 원나라의 침입 이후 전래된 라마교의 영향으로 범자 문양 등의 장식이 나타난다. 범자는 범어예요. 범어 산스크리트어거든. 이게 외국 글자를 말합니다. 한편 범종이 소형화되어 작아져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계승되면서도 그러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의 주조 공법은 사라지게 된다. 오문단. 조선 초기에는 새 왕조를 이은 왕실 주도로 다시 대형 종이 주도된다. 사라지게 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네요.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 종 주조 공법을 대신하여 중국 종의 주조 공법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 종처럼 음통이 없이 쌍용으로 된 용류가 등장하며 당좌가 사라지고 신라 종의 섬세한 장식 대신 중국 종의 전형적인 장식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한동안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고 안 만들게 되었다. 안 만들었고 16세기니까 1500년대를 말하는 거죠. 사찰 주도로, 국가 주도가 아니라 사찰에서 자기 돈 들여서 소형 종이 주조되면서 사라졌던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난다. 큰 종은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혼합 양식과 복고 양식 다시 옛날 거 병립 나란히 존재하다가 복고 양식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범종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안타까운 얘기네요. 여러분들, 범종의 역사적인 변천이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발달되면서 중국과 일본 종의 어떤 양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고, 또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범종의 양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구를 읽고 각 나라 범종의 차이점을 정리할 때 가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겠습니다. 전반적인 모양에서는 신라는 어디가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가운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울게요. 중국은 팔자로 벌어져 있고, 일본은 수직, 어떻게 해요? 아까 원기둥에서 수직, 원통형이 된다고 했고요. 용류는 신라는 한 마리의 용이고, 중국은, 일본 용은 쌍용이죠. 쌍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문양에서는 사다리꼴 유곽 안에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된 유두가 9개씩 있는데, 중국은 유두와 유곽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었다입니다. 뭐가 있고 뭐가 없죠? 음통이 신라는 있고 중국 일본 종은 없습니다. 이 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의 그림이다. 이 범종의 A, E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 B, C, D, E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는 용을 거는 용류이고, B는 음통이 이게 수직 원통형으로 솟아있지요. 있고, C는 우리가 상대, 하대이고, 요것이 유곽이고, 요것이 이제 유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 E는 하대, 그리고 D가 당좌가 치는 곳이고, 요것이 천인상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다리꼴은 유곽이고요. 자, 1번 볼까요? 용이 한 마리인 형태의 A는, 그렇죠, 우리나라 종은 한 마리죠. 중국과 일본 종은 쌍용이라고 아까 우리 26번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동그라미. B, 음통입니다. 중국 종인 일본 종은 존재하지 않고요. 신라 종만 있지요? 동그라미입니다. 중국 종에는 C가 존재하지 않고요. 일본 종에는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형태와 좀 다르죠. 단순한 형태라고 확인할 수 있었죠? 일본 종은 신라 종과 달리 D의 주변에 가로 세로 띠가 있다 그랬는데, 일본 종에는 D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문장입니다. 자,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가로 세로에 띠만 있다. 즉 일본 종에는 천인상이 없고 가로 세로에 띠만 있으니 이 27번에 여러분 4번 설명에서 뒤의 주변에 라는 설명은 일본 종에는 뒤의 주변에 즉 천인상의 주변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5번 신라 종은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달리 몸체의 정점부가 이 부분보다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정점부라는 말의 개념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점부, 여기 있네요.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종의 정점부라고 개념을 설명해 놓았으니 그림에서 보면 여기 하대보다 더 불룩하게 있는 것이 당좌이므로 맞지요. 정점부가 여기가 바로 정점부이니 이것이 불룩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맞겠지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167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168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